홍게랑 소라 꼭 먹고 싶다는 생각이 막 맛있겠어요. 절로 들었는데요. 네. 왜 이 많은 분들이 제주도 이렇게 노래 부르시는지 이제 좀 알 것 같습니다. 저도 나중에 결혼해서 나중에 귀농해서 내려가고 싶다는 생각이 싹 들었는데 네. 야, 이거 토마토 농장을 해야 될지, 이거 감귤을 해야 될지, 이거 뭘 해야 되죠? 진짜. 네. 먼 미래를 조충희 아나운서한테 가장 필요한 농사는 자식 농사 아닐까 싶어요. 혼자 제주도 내려가면은 또 적적할 수 있으니까 같이 쓸쓸하죠. 자식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짝이랑 떠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떠나고는 싶은데 막상 가서 뭘 해먹고 살아야 되나 많이 막막하실 텐데 맞습니다. 시 자체에서 운영하는 이 귀농귀촌 프로그램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제 분야별로 멘토도 소개를 해주고 그래요? 다양한 이 지원 정책들이 있다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이번 순서는요, 영혼을 달래주는 음식, 소울푸드 시간입니다. 한때는 이게 밥상 위의 왕이었다고 하는데요. 네. 어떤 음식인지 궁금하시죠?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오늘 소울푸드의 주인공 만나볼까요? 이야, 이럴 필요까지는 없었는데 꽃단장을 하고 맞아주네요.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누가 생생정보통 시청자 여러분, 최주봉입니다. 반갑습니다. 요새 공연 때문에 정신없이 바쁘다는 이분. 최주봉의 소울푸드는 무엇일까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소울푸드는 옛날에 한 1km 밖에서 이 냄새 때문에 그냥 아주 자극을 받아가지고 코 이렇게 들먹들먹 거린 적이 있을 거예요. 이 냄새는 고급스러운 냄새야. 지글지글 타는 냄새. 근데 이게 좀 옛날에 고가였어. 고가였다고. 꽃이 피거나 단풍이 들 때 가족 나들이의 대미는 불고기가 장식하곤 했는데요. 귀한 손님을 대접할 때도 내놓았죠. 6, 70년대 외식 문화의 꽃이었던 불고기. 또 종류가 많아요. 냄새만 맡아도 대접받는 기분이 든다는 요 불고기 얘기로 오늘 호사 한번 누려볼까요? 군에 갔다 왔을 때가 69년, 70년대예요. 70년 초에 학교 복학해가지고 학생들이 이렇게 십시일반에서 갈 곳이 많지는 않잖아. 이 삼각동 같은 데 가면은 아주 고추장 불고기만 전문적으로 하는 데가 있어. 막걸리하고. 고추장. 빨갛게 그건 고추장 맛이야. 그때는 그런 게 유행이었었어요. 왜? 소고기는 비싸니까 못 먹으니까 저렴한 것이 돼지고기였거든. 삼각동에서 그리 멀지 않은 이곳에서는 여전히 돼지 불고기가 불티나게 팔리고 있답니다. 26년째 이 자리를 지키고 있죠. 연탄불이에요? 주인장이 가게 앞에서 연탄불에 지글지글 고기를 굽고 있노라면 오가는 사람들이 풀린 듯 모여든다는군요. 그냥 지나치기가 연탄불 하는 게 맛있어 보여서 왔어요. 특유의 향이 있어요. 예전엔 연탄불에 오징어만 구워도 그렇게 침이 꼴깍 넘어갔죠. 그러니 고기 굽는 냄새는 어떻겠습니까? 연탄불에 옛날에도 그렇게 구워 먹었대요. 그 옛날 그 맛 찾으러 오시는 분들도 많아요. 자리 차지하고 앉아 옛맛을 학수고대하는 사람들 앞에 불고기 백반이 푸짐하게 차려집니다. 예전에는 참 어쩌다 한 번 먹는 것도 양이 적어서 간에 기별도 안 갔는데요. 세월이 좋아지니 입을 쩍 벌리고 포주롭게 한 입 쌈 싸 먹게 됐습니다. 입 좀 풀고. 옛날에는 고추장 불고기라고 집에서 이렇게 찜식으로 해서 먹었잖아요. 집 고향에서 이렇게 돼지를 잡을 때나 그때는 뭐 1년에 한 번 정도 먹는 거죠. 1년에 한 번. 그렇게 귀했던 불고기인데 소고기도 아니고 언감생심 웬 돼지고기냐 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목살을 썼는데 목살도 기름 이렇게 뭐 연기가 많이 나고 이러니까 이거는 이제 비계는 적당히 우리가 다 작업을 해서 비계 없이 좀 하니까 적당한 비율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게 맛있죠. 아무래도 서민들에겐 소불고기보다 저렴한 돼지고기가 인기입니다. 하지만 그 판세가 바뀌었던 때도 있었죠. 1930년대 일제강점기 때엔 소가 돼지보다 흔해서 소불고기를 더 많이 먹었다고 하는데요. 바로 그냥 보시네요. 돼지나 사람이나 인생 참 모를 일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불판을 올려주는 게 아니고 접시에 바로바로 올려주기 때문에 기름이 이렇게 빠져야만 손님들이 굽기엔 어렵죠. 맛있게 끓일 수가 있어요. 돼지 불고기가 인기 있는 데엔 요 석수의 등장도 한몫했습니다.
기름기 쏙 뺀 그 맛이 일품이다 보니 돼지고기도 불고기라는 이름을 당당히 달 수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덕분에 허기진 직장인들과 옛맛이 그리운 사람들에게 더할 나위 없이 훌륭한 한 끼가 됐습니다. 명절 때라든가 이제 특별한 날만 이제 돼지를 잡던가 그래가지고 야채를 듬뿍 넣어갖고 푸짐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그냥 양으로 이렇게 먹었답니다. 먹을 것이 귀했고 이런 야채가 아니라 고기를 먹는다는 거 그 이상 행복은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이해를 잘 모르겠지만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고기를 먹는다는 게 행복의 조건이 될 수 있었던 시절. 밥상보다 마음이 풍성했던 그때가 그립군요. 서울식 불고기는요, 그 불고기 판이 있어요. 그렇죠. 불고기 판. 속에 빵빵빵 뚫렸다고, 그 판이. 거기다 고기 얹혀놓고 불이 올라오면 익으면은 밑에 있던 고기를 다시 위로 체인지해가지고 다시 익게끔 만들어요. 자리를 바꿔줘야죠. 아마. 순차적으로 먹는다고. 익인 고기부터 조금씩. 그리고 다 먹고 나서 여기다 밥을 딱 얹혀서 비벼 먹으면은 아유 금상첨화예요. 그렇게 좋아하시는데 소개를 안 할 수가 진짜 없죠. 이불판. 아마 머릿속에 불고기를 떠올리면 이런 모습일 겁니다. 정중앙엔 고기가 있고 그 옆엔 국물이 보글보글거리는 이걸 흔히 서울식 불고기라고 합니다. 1930년대 후반부터 서울에 불고기 식당이 많았기 때문인데요. 사실 그 첫 선은 평양에서 보였다는 말이 있죠. 어려서 아버지 몫으로다가 돼지 양파 넣고 이렇게 하는 요리 그걸 어머니가 해서 아버지 잡수 넣는데 한 젓갈씩 먹었어요. 숟가락 한 번 가서 먹으면 굉장히 용기가 필요했어요. 이제는 먹는 사람에게 그런 용기 필요치 않습니다. 고기 먹는 일이 쉬워진 세상, 패기 있게 고기를 썰기만 하면 되죠. 고기와 고기 사이의 큰 부위에 막이 존재하는데 그 막은 불고기로 썰었을 때 입에서 씹히기 때문에 일일이 손으로 다 제거를 한 다음에 불고기 원료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불고기의 대표적인 특징은 바로 고기를 얇게 써는 건데요. 불고기가 몇천 년의 역사를 가졌다, 너비아니로부터 출발했다. 사실 그건 다 오해입니다. 불고기는 1930년대 일본의 스키야키라는 전골 음식과 한국의 고기 굽는 문화가 합쳐져 탄생한 완전히 새로운 음식입니다. 21세기 불고기 인기는 국경이 없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으로 30위권 안에 이름을 올렸는가 하면 외국인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기내식으로 선정되기도 했다죠. 네, 우리나라 대표하는 음식이죠. 서울식 불고기의 참맛을 알아본 건가요? 그런데 이렇게도 먹어봤나 모르겠습니다. 불고기 맛의 정점은 요 국물에 밥을 말아 먹을 때, 이렇게 먹어봤죠, 그때가 아니겠습니까? 경제 많은 집 아이들에겐 젓가락 전쟁엔 실패해도 국물이 있어서 조금 안심되던 음식이 요 불고기였다죠. 예전에는 막 국물을 또 많이 생기게 했어야 돼요. 식구가 많아가지고 한 점씩 먹다 보면 금방 없어져요. 그럼 그 국물이 왜 많아요? 국물을 해서 다 비벼 먹었죠. 고기 냄새 이렇게 밥에 배게 볶음밥 이렇게 해서 먹어요. 네. 맛있게 드시네. 아무래도 고기 양이 비싸서 조금이니까 좀 더 많이 먹게 하기 위해서 국물 많이 만들었던 것 같아요, 옛날에는. 그러고 보니 너도 나도 고기 맛 좀 느끼겠다고 채소 가득 넣고 만들었던 그 국물이 요즘으로 말하자면 웰빙식이었네요. 고문이네요. 울산에 공연 갔다가 언양으로 또 우리가 쳐들어갔지. 언양 고기가 좋다고 그래서 거기는 육수가 아니지. 그 동네는 육수가 아니고 맞아요. 그냥 그 양념한 걸 구워서 먹는 느낌도 거야. 약간 또 숯불 직화하면은 맛이 달라. 그 참숯에서 오는 그 향이 있대. 그게 배는 거예요, 고기 속에. 서울만큼 불고기가 유명한 곳을 꼽으라면 여지없이 생각나는 곳, 바로 언양입니다. 평양냉면과 함흥냉면처럼 서울식과 언양식 불고기는 쌍두마차죠. 그런데 왜 언양이 유명할까요? 과거 목초지가 넓었던 언양에선 소를 많이 키웠는데요. 더불어 우시장과 고기 문화가 발달했다고 합니다. 납작한 불고기라고 별거 없을 줄 알았다면 오산입니다. 총 4부위가 합쳐서 하나의 맛을 낸다는데요. 꽃등심까지 등장했네요. 부드럽고
이제 고소한 맛이 강해가지고 이렇게 같이 섞어가지고 급냉시켜서 슬라이드해서 나갑니다. 아, 이게 섞인 거였군요. 보통 맛있는 불고기를 결정짓는 게 간장의 맛인데요. 이 집은 간장이 가보나 다름없습니다. 계속 저희 할머니 때부터 이제 이 장사를 시작할 때부터 계속 간장을 담가서 직접 불고기 양념을 만들고 있습니다. 언양식 불고기의 첫 시작은 가정집 고기 반찬이라는데요. 우시장이 아무리 컸어도 소고기는 언양 사람들에게 만만치 않은 가격이었죠. 그래서 최대한 얇게 썰어서 간장에 재워두곤 반찬으로 조금씩 먹었다고 합니다. 아버님이신가요? 언양 불고기의 역사가 깊은 만큼 그 맛이 변치 않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데요. 지금 3대째 계속 이렇게 이어내려오고 있습니다. 예. 50년 전에 이게 언양에는 우시장이 가까이 있었는데 그 시장 통해서 그 시장 상인들이 이렇게 즐겨 구워 먹고 있었는데 특히 그 언양의 자수정이 유명하다 보니까 이제 자수정 강상에 일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셔갖고 드시다가 이 전국적으로 유명세를 띠게 됐습니다. 반찬으로 먹던 불고기가 유명해진 데는 경부고속도로의 덕도 큽니다. 광산이나 건설 현장 인부들에게 밥을 해주던 식당들이 이걸 반찬으로 내놨는데요. 아 글쎄 고속도로 완공과 동시에 전국으로 쫙 소문이 퍼졌다지 뭡니까? 그게 바로 언양식 불고기입니다. 납작하게 구웠다고 에이 이게 불고기야? 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1950년대 최초의 조리 서적인 고등 요리 실습을 보면 서울식과 더불어 당당히 하나의 불고기로 소개돼 있습니다. 기름 발라놓은 것처럼. 화기가 채 가시지 않은 요 구운 불고기 한 점을 언양의 명물 미나리와 함께 싸 먹어보면 이래서 언양 불고기 하는구나라고 느끼실 겁니다. 제 어릴 때는 촌에 잔치가 있으면 소를 잡았어요. 그러면 엄마가 그 소고기를 가지고 오면 마당에다가 그냥 이렇게 모닥불처럼 피워놓고 망사 같은 이래 철사로 되는 거에 많이 구워 먹었어요. 동네 냄새 막 나면 친구들 오면 못 오게 하고요. 우리만 많이 먹으려고 그렇게 했죠. 아니 동네방네 냄새로 소문 다 내놓고 치사하게 혼자만 드셨어요? 에이. 그 냄새만 맡아도 호사스러웠어요. 그건 뭐 아무나 많은 음식이 아니거든. 잠깐만 무슨 좋은 음식 드시겠구나. 불고기 냄새 아니야? 이럴 정도로. 호사스러운 냄새. 저 삼겹살 아니야? 이게 아니라고. 옛날엔 너무 물론 없이 살던 그런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런 냄새가 더 아주 각박했겠지만서도 아무튼 좋은 냄새였다고 기억이 나요. 호사스러운 냄새. 어떤 냄새? 호사스러운 냄새. 불고기 냄새. 최주봉 씨가 냄새를 맡았다면 이건 뭐라고 했을까요? 닭으로도 불고기를 만듭니다. 그것도 닭갈비의 고장 춘천에서 말이죠. 얼핏 보면 뭐가 다른가 싶겠지만 확실한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닭갈비는 뼈가 있고 이 닭불고기는 뼈가 없어요. 오늘은 옛날부터 닭불고기를 했어요 이게. 손으로 잡고 애써 뜯거나 입안에서 뼈가 오드득 씹힐 일은 없다죠. 뼈가 없으니 그거 하나는 좋겠네요. 철판 옛날에는 뭐 역시 다 집집마다 닭을 키웠잖아요. 그러면 그걸 이제 닭장에 가서 몰래 이제 동네 친구들끼리 밤에 닭을 훔쳐다가 연산 같은 데 가서 불로 지펴갖고 구워 먹었다는 거죠. 아침에는 닭이 없어지면 이놈들이 잡아먹었네 이런 그런 참 정이 있었는데 요즘은 안 되죠. 절도가 되니까. 한 마리에 달랑 2개밖에 없어서 눈치 보며 먹어야 한다는 그 기름진 닭다리가 이 집엔 살짝 허풍보태서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이것도 닭불고기와 닭갈비를 구분짓는 재료입니다. 다리살만. 왜요? 이 다리살은 쫄깃쫄깃한 게 맛있는데요. 연화고기는 피삭피삭한 게 맛있어요. 닭갈비라는 어마어마한 음식을 물리친 마법의 양념. 그 비법은 며느리도 모릅니다. 양념이 좀 다르군요. 옛날 닭갈비 할머니 있을 때는 그냥 사람이 있으면 뭐 시켜요 가라고. 안 보여주려고. 안 보여주려고 가서 좀 우유 좀 하나 사오소 이러고 보내요.
그럼 몰래 그 사이에 이제 만드시는 거죠. 그러고서 이제 넣고 얼른 빨리 넣어라. 이러고서 얼른 넣지. 고집 센 PD가 자리를 뜨지 않아서 그런가 고추 양념이 매워 그런가 조리장님 눈물까지 뚝뚝 흘려가며 제조 중입니다. 이렇게 애써 만들었는데 빨갛게 양념된 닭 하면 양념 통닭이나 닭갈비를 먼저 떠올리면 곤란합니다. 더운 날 불 앞에 앉아있으면 고역도 그런 고역이 없을 텐데요. 숯불 무섭다고 불고기를 마다할 사람은 없죠. 절대 없죠. 불고기라는 게 말 그대로 불에 구워 먹는 고기 아닌가요? 이건 여담인데요. 1935년 평양 모란대에서는 불고기를 금지시킨 적이 있다고 합니다. 고기 굽는 연기 때문이었다나 뭐라나. 남북할 것 없이 오랫동안 불고기를 즐겨 먹다 보니 재료는 더욱 다양해지고 있는 중입니다. 이젠 닭을 넘어서 오리나 해산물을 이용한 불고기까지 등장했다죠. 옛날에 장에 가요. 할아버지나 아버지가 장에 가면 그렇게 들고 와요. 그럼 이제 잘라가지고 식구들이 저녁에 그것도 이제 뭐 한 달이나 한 번, 두 달에 한 번, 요럴 때 이제 식구들이 먹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제 고기 전부 다 이렇게 공평하게 배분해서 주고 그렇게 먹었죠. 오픈 때는 닭을 우리가 키웠었으니까 오늘 닭 해먹을 테니까 닭 한 마리 잡으라 하면 우리가 막 도망가는 거 막 쫓아가고 직접 꽉 잡고 직접 물 팔팔 끓이고 거기다가 하고 털 볶고 그런 식으로 많이 해먹었어요 옛날에는. 불고기도 시대에 맞춰 변했습니다. 그 어렵고 비쌌던 음식이 이렇게 편해졌으니까요. 휴지봉의 불고기란 금이다. 금. 비싸잖아. 비싸고 귀하고 그리고 아무나 가지고 있는 게 아니야. 아무나 먹을 수 있는 게 아니다. 불고기란. 전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싶어요. 그리고 맛있다. 맛있다. 일단 맛있어. 맛을 느끼기도 전에 그냥 삼켜버렸던 가난했던 시절의 불고기를 우리는 행복이라 기억하죠. 하지만 이제 불고기를 두고 귀하다는 표현을 쓰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단지 불고기가 쉬워졌기 때문만은 아닐 겁니다.